우리가 작년에 여기서 적벽에서 적벽을 이야기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적벽에 관한 이야기, 중국에 관한 적벽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적벽가에 관한 간단한 설명도 말씀을 드리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 적벽에서 적벽을 노래하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강남 회장님께서 그 소원을 이제 이루어 주시네요. 그죠? 감사의 의무를 우리 김강남 회장님한테 먼저 박수부터 보내드리고, 화순적벽에서 적벽가를 노래하신 분은 계시긴 합니다만은 오늘 윤명창님께서는 처음 여기서 적벽가를 노래를 하신다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화순적벽과 중국적벽과의 교류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세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겁니다. 가장 유명한 삼고초려 대목부터 시작해서 관우가 화용도에서 조조를 살려주는 대목까지, 중간에 당연히 이제 적벽대전 대목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세 대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적벽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판소리 사설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 송주익 선생님께서 먼저 장면 전체적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명창의 소리 들으시고, 우리 그 송주익 선생님 덕분에 제가 새로운 걸 하나 알게 된 게 뭐냐 그러면, 판소리 5마당 가운데에서 모두 다 사마천 사기가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마천 사기를 평생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판소리 사설에 5마당 모두에 사마천 사기가 인용이 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수요층이 판소리를 듣는 수요층이 전부 다 양반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반들의 취향과 지적 호기심 이런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판소리 사설에다가 사기 대목을 다 집어넣고 다른 고전들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관해서 이미 우리 송 선생님하고는 2년 전부터 이제 저희 달마터를 통해서 판소리 사설 가운데 사기 대목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소리와 더불어서 2차례 벌써 행사를 진행을 한 바가 있고, 오늘이 아마 그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지금 영광에서 하고 있는 아카데미의 이제 졸업식 때 우리 명창을 모셔가지고 또 한번 공연을 할까 계획 중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송재익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삼고초려 대목에 관한 전반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윤진철 명창님은 그 박유전, 정재근, 정응민, 정권질, 윤진철로 내려오는 적벽가로, 정응민 명창이 스승이자 큰 아버지이신 정재근 명창한테 배운 적벽가를 바탕으로 다시 짠 소리바디입니다. 박유전 명창이 호가 강산이고 해서 강산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정응민 명창이 보성에서 오랫동안 제자들을 양성하셨기 때문에 보성소리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명칭이 있는데,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응민 명창이 이 소리를 집대성하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정응민 바디 소리 이렇게 이르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정응민 명창은 다른 명창들이 이름을 날려서 서울로 올라갈 때 시골에 묻혀서 창극 소리를 전혀 안 하시고 전통 판소리를 잘 간직한 그런 소리를 고집을 하셨죠. 그래서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에 걸쳐 전국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몰려듭니다. 이 정응민 명창의 소리를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정응민 명창의 아드님이 정권진 명창이시고, 이분을 비롯해서 내로라 하는 명창들이 다 정응민 명창의 문화를 거쳐가죠. 김소희, 성우양, 성창순, 조상현, 박춘성, 안채봉, 박계양, 그 밖에도 많은 명창들이 이분의 소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응민 명창에게
춘향가나 심청가를 배우신 명창들은 많은데 적벽가를 배운 명창은 좀 드물었어요. 근데 아드님이신 정권진 명창님이 이제 아버지한테 배운 이 적벽가 전판을 녹음으로 남기셨거든요. 귀한 자료로 남아있고, 그리고 오늘 소리를 하실 윤진철 명창님이 또 정권진 명창을 스승으로 모시고 적벽가를 공부하시고,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정흥민 바디 적벽가로 예능 보유자로 지정이 되셔서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대목은 삼고초려 대목인데요. 서서가 그 노모의 편지를 받고 유비를 떠나면서 제갈공명을 청구합니다. 이때 서서가 그냥 불러서는 오지 않는다. 이 제갈공명은 직접 찾아가서 모셔와야 된다. 그래서 유비 관우 장비가 2번 찾아가서도 못 보고 3번째 찾아갑니다. 그 대목부터 윤진철 명창님께서 소리를 해주시겠고요. 그다음에 동자가 제갈공명이 낮잠을 잠으로 깨우기 어렵다고 하자 장비가 화를 내면서 초당에 불을 지르면 지가 재주가 있다고 하니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할 것이다 하면서 성질을 부리는데, 이때 장형인 유비가 아우를 말리죠. 그래서 이제 공명이 유비와 마주 앉아서 서로가 영웅될 기상을 알아보는 대목까지 첫 번째 대목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설들이 있는데 그걸 다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제 사마천의 사기와 관련된 내용을 좀 중요한 대목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장익덕이 낮잠 자는 제갈공명이 괘씸해서 화를 부리면서 팔을 뒤거으며 초당에 불을 지르려고 뛰어드는 대목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대목을 이제 사기와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익덕의 성질은 급한지라 고리눈 부릅뜨고 검은 팔 뒤거으며 고성대가왈 우리 가가는 금지 오겹이라. 가가는 형님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고요. 저만한 사람을 보려하고 삼고초려 지극헌을 저렇게 거만을 부려 저놈의 초당을 패어 무찌르고 한 끄럼지 불을 쌓아 바싹 지르면 공명이 재주가 있다니 참말인가 가수인가. 가수는 낮잠을 자는 채 하는가. 자나깨나 죽나사나 보리라. 우르르 달려드니 현덕이 만류한다. 현재야 어진 동생아, 이런 말이죠. 현재야 아우는 그리 말라. 그런 법이 없느니라. 비성이면 불성이라. 정성이 없으면 이루지 못한다. 은나라 탕임금도 이윤을 본량으로 신야에 삼빙하고 춘추 때 제황공도 동광야인 보려하고 5번 찾아갔다 겨우 한 번 보았고 주문왕도 강태공을 지성으로 보았으니 우리도 정성으로 와룡 선생을 보리로다. 이렇게 이제 유현덕이 장익덕을 만류를 하죠. 여기에서 은나라 탕림금도 이윤을 본량으로 신야에 삼빙해 오고, 이윤은 은나라 때 어진 재상으로 신야 땅에서 농사를 짓다가 탕림금이 불러들여 벼슬에 나아가 하나라 거를 쳐가지고 탕림금을 임금 자리에 오르게 한 그런 인물이죠. 사기 은봉기에는 탕이 그 이윤을 초빙하고자 5차례나 사람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유현덕이 하는 말이 제황공도 동광야인 보려하고 5번 찾아갔다 겨우 한 번 보았었다. 동광야인은 제가 이제 사기에서는 못 찾았습니다. 이게 혹시 나중에 이사장님께서 혹시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나라 황공이 성의 동쪽에 산다는 현명한 사람을 구하려고 5번이나 찾아갔다 겨우 만났다는 아마 옛날 이야기가 있는가 봐요. 나관중의 삼국연의에도 예전에 제나라 황공이 동광야인을 만나려 해도 5번이나 되돌아오고서야 한 번 만날 수 있었다. 하물며 내가
큰 어진 사람을 만나려는데 이만한 수고를 아끼겠느냐? 이런 또 원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나라 문왕도 강태공을 지성으로 보았으니, 이 강태공은 여상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본성이 강이고 자를 자로 쓰고 있습니다. 주나라 문왕인 서백은 태공, 여기서 태공은 서백의 조부이신데, 이 조부의 애언을 굳게 믿고 덕을 쌓고 앞날에 크게 흥할 것을 고대하던 차에 하루는 사냥을 가게 되었는데, 점을 쳐봤더니 오늘 사냥에는 곰도 표범도 잡히지 않고 의외에 뜻밖의 큰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점괘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위수라는 강가에 갔더니 낚시질하는 늙은이 여상을 만나죠. 그래서 그 여상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전부터 돌아가신 나의 조부 태공께서 친히 성인이 주나라에 오는 날에는 그로 인해 주나라가 흥성한다고 말씀하셨거늘 바로 선생이 참으로 그분이시군요. 우리 조부 태공께서 선생을 대망하신 지가 오래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공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태공께서 바라신 지 오래됐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여상을 강태공으로 부르게 됐죠. 그래서 이 강태공을 이제 모시고 와서 스승상보라고 존칭하고, 이제 문왕이 죽고 나서 무왕 때, 아들 무왕 때 은나라 왕 이 폭군이라고 일컫는 주왕을, 은나라 왕 주를 멸하고 주나라 800년에 기초를 세운 사람이 강태공입니다. 그래서 주나랑도 강태공을 보기 위해서 지극정성을 보였는데, 우리가 제갈공명을 모시려면 이만한 지성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유비가 장비를 설득하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현덕이 공명과 상면하고 난 뒤에 공명의 기상을 보고 유현덕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운주유학지 중에 결승천리지회할 당시 영웅이 분명구나, 이런 말인데요. 이 사기유세가에 보면은 그 한나라 고제 유방이 장량을 평가하는 말에 영중의 장막안에서 계책을 운용하여 천리 밖에서 승리를 결정지었으니 이것이 모두 장량, 장자방의 공로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태사공도, 사마천도 평가하기를, 고제가 일찍이 말하기를 군정을 분석하여 군영 안에서 계책을 세워 천리 밖의 승부를 결정짓는데 나는 장자방은 못하다고 하였다, 이런 말을 인용을 하는데요. 이 사기에 나오는 그 운주유학지 중에 결승천리지회할 당시 영웅이다. 그러니까 유비가 공명을 만나보고 나서 장자방 같은 영웅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기에 나오는 이 대목을 인용을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유비가 제갈량을 만나러 갈 때가 유비는 47살이었고 제갈량 그때 27살이었더라고요. 자기보다 20살 아래죠. 20살 아래 사람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장면은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근데 정말로 3번이나 찾아갔을까? 노간중이가 지어낸 말은 아닐까? 제가 또 정사 삼국지를 찾아봤어요. 진수가 쓴 삼국지.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서도 3차례나 찾아간 뒤에야 비로소 만났다고 이제 정사에도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 유비는 정말로 제갈량 20살 아래 제갈량을 만나러 정말 3번이나 찾아간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삼고초려 대목을 윤진철 명창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습니다. 현대이 공명을 만나려고 남양강중 찾아갔으니 첫 번 못 만나고 2번째 찾아갔지. 원학은 상친하고 송죽은 교치였니. 경계를 알아보니 표현한 선비 하나 글상을 앞에 놓고 글을 읽고 있는 것도 마련인가 반겼더니 셋째 아우 균일래라. 진필을 청하야 정찰서 두고 10여일 만에 3번째 찾아갈지. 당당
장은 칠척고 전욕 연년 관우홍 하고 기어여 수숙 화설이라 이거 홍보 쌍보고 뼈창옥 격추마상에 수려 시안인거도 해주 기상용 관공기연 보고 듣면 홍안봉목 삼각수 거사리곡 쌍봉통구 몸매난 녹폭 은가비록 적룡도 빛껴들고 적도마상에 얹은 거동 비풍이 늠름곡 창비엄 보고 듣면 고무등 표범머리 억장어리골 쌍고리는 제비택 나봐 쏘여 몸에 아래 무전 펀마리는 녹건지라 장발 사모장장 눈우솥 껴들고 흑총마상에 앉은 고동 명정일시 분명구나 저들을 찾아 가서 하막 고비였네 동자가 나오거늘 선생이 개없이냐 동자대왕 이제야 도사나야 서책을 보시다 초당춘수 깊었사오니 기침기 어렵사옵니다. 오 그러면 고치 말라. 현대기 팔짱 끼고 개하에 서 있을 적 익동 성질은 급한지라 고리는 부럽도고 검은 발을 대가 얻으면 고성대가라. 우리 각한 금지고여입이라 저만한 사람을 보려하고 삼고초려 지금 공을 저렇게 거만을 무용 저놈의 초당을 베어 못 찌르고 한 끄럼지 물을 싸봤어. 지르면 공명이 제조가 있다니 참말인가 가수인가 자나깨나 개나 살아버리라. 달려드니 현들이 말유한다. 현재 아우는 그리 말라. 그런 법이 없난지라 비성이면 불성이라 은나라 탕인군도 이윤을 보고량으로 신야의 산빙하고 춘추 때
제환공도 동광야인 보랴고 5번 찾아왔단 개우 한 번 보았었고 중랑도 강대공을 지성으로 보았으니 우리도 정성으로 어룡 선생을 보리로다. 임금이죠. 예. 예. 근데 그 임금이기는 하지만은 어진 임금. 그래서 흔히 이제 저희 소리에서는 그냥 임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인군이라고 합니다. 어진 임금을 칭해서 인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부러 탕인군이라고 저희는 공부를 했습니다. 운장은 익덕 다리고 저편 뭐 그거 다 했죠. 어디까지 했냐? 맞네. 운장은 익덕 다리고 저편 멀리가 하해를 기다리라. 제대로 했구만. 공명이 그제야 잠을 깨어 그란숙을 벗으되 그를 읊어야 된 게 안 거살라요. 초당 천수녀니 장애일지지요 대몽을 수선각곡 평생을 하자니라. 얼기를 다하노 동자불능 우르시되 밖에 속객이 오셨느냐. 동자 대답하되 천일았던 유황숙 3번째 데려와야 반일이 되었사옵니다. 그러면 어찌 진즉 고치 아니하였는고? 공명이 거동 모아라. 후당으로 들어가 이흑기 친정타각 의관을 정제하고 현덕을 앙접하여 단어올라의 필좌정후 공명이 현덕을 살펴보니 면역환노이요 자고기 허이며 순약 도지하고 수수과설이라. 오몽보 또렷이 앉은 모양 중하을 인군이요 현덕도 눈을 들어 공명을 살펴보니 말이 우윤거니요 오매난 학창이라 백운선 손에 들거면 앉은 거동 기질이 주세야고요 입은 옷을 이기지 못할 듯 터나 미간의 전제조 환역 강산전기가 어렸 스니 운주유학 지중거요 결승천리지회 올 당시 형이 분명구나. 네. 크게 소리에 대해 설명할 필요 없죠. 예. 소리로 들려드리면 되니까. 근데 원래 이 적벽가 아까 그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양반계층에서 굉장히 좋아했던
소리다 보니까 그래서 뭐 광대들이 얼마나 뭐 이런 문장이나 또는 역사나 이런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적벽가라고 하는 것들이 양반 계층에서 향유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문장들이 더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사대부들 또는 이제 위정자들, 권력자들이 특히나 좋아하게 된 소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위정자들이나 이런 사대부들이 이 소리꾼들을 하층민이고 천민이잖아요. 8천 중에 하나가 광대인데, 예전 같으면 우리도 이제 그 천민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천민이긴 하지만은 소리광대를 불러놓고 양반들이 소리꾼에게 청하는 그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꾼이 딱 뭐야 대청말에 올라서면은 적벽가 하실 줄 아십니까? 하고 물어본답니다. 그래서 적벽가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춘향가는 할 줄 아시오? 수군가는 할 줄 아시오? 이러다가 안 되면 그러면 심청가는 할 줄 아는가? 그러다가 그것도 모른다고 그러면 흥보가는 한 자리 하고 가거라. 이랬다고 합니다. 그만큼 적벽가가 굉장히 양반 계층에서 음악적으로 예술적으로 높이 샀던 음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5바탕 중에서 가장 어렵고 난해하고, 그리고 소리도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짜여져 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그랬지만 제자들을 공부시킬 때도 20년 30년 한 제자들이 적벽가를 시작하면서 멘붕이 와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성음들, 기교들, 음을 사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도대체가 어려워서 공부하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래서 예전에 소리 공부를 할 때는 4바탕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벽가를 배우기도 합니다. 또는 반대로 적벽가를 맨 먼저 가르치기도 해요. 어려운 걸 먼저 가르치고 난 다음에 힘들게 공부해서 다 끝내고 나면은 춘향가나 심청가나 흥보가는 그냥 쑥쑥쑥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반대로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적벽가는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실을 갖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예. 첫 대목은 인재를 어떻게 모셔가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관한 삼고철의 이야기인데, 사기에 나오는 오청이윤, 제가 늘 강의 때 말씀드리는 탕임금이 5번 이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4번을 사람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이 마부가, 마차를 모는 마부가 투덜거립니다. 아니 도대체, 또 이윤은 요리사 출신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한 사람을 뭘 4번씩이나 나를 보내고 5번째는 임금이 직접 가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랬더니 탕임금이 중간에 가다 말고 넌 내려라. 그리고 내리고 직접 몰고 갔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제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왜 내리라 그랬을까요? 임금이 마부를. 이게 가서 행여나 신뢰되는 소리를 할까봐, 이윤에게. 그렇게 해서 모셔왔다라고 하는 오청이윤의 이야기고, 제나라 황공이 동광의 아인을 5번 모셔갔다는 얘기는 사기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춘추좌전이나 관자 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대개 강태공에 이르는, 그 다음에 장량에 이르기까지 이 대목이 모두 사기에 나오는 것들은 모두 다 인재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주제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송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2번 이런 그 달마토 행사를 하면서 이 판소리를 어떻게 하면 대중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한자 문화권에 있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판소리를 어떤 방식으로 알릴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공연을 보면서. 그래서 특히나 이 적벽가 같은 경우는 삼국지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아주 수준 높은 사설들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에게도 해설을 어떻게 하고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좀 속된 말로 씨가 먹힐 수 있는 그런 노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2번째 대목은 이제 전쟁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벽대전을 비롯한 그리고 그 사설 안에 아주 복잡다단하게 전투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전설 속에 황제의 누르왕자 황제의 판천 전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치우의 탕록 전투 뭐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초안쟁패 이야기들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사기 속에 나오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그 대목을 이제 우리 송주익 선생님으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소리를 직접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대목은 군사 서름 타령, 그다음에 싸움 타령, 조조와 주유가 싸움을 준비하는 장면, 이런 대목들을 들어보실 텐데요. 한 군사가 이제 첫날 밤에 전장에 잡혀온 사연을 말하며 탄식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대목은 정응민 바디 적벽가에만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바디에는 이 서름 타령이 없어요. 들어보시면 상당히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군사가 이제 우는 군사를 탓하며 큰 공을 이루자고 호기를 부르는데요. 이제 호걸제라고 하는 독특한 또 판소리 음악 어법이 나오거든요. 높이 질러대는 성음을 주로 쓰고 옥타브 도약 진행이 널뛰기 하듯이 되는 대목인데요. 이런 음악 기법을 쓰는 것은 지금 전장에 나와서 눈물 짜고 울 때가 아니다. 우리 공을 이루고 개성가를 부르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것을 설득하려고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사가 나서면서 이제 싸움 타령을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 처음으로 창과 칼을 썼던 헌원 씨의 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나라, 한나라, 오나라 삼국이 적벽대전에서 맞붙는 싸움까지 여러 가지 싸움을 노래로 엮어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싸움 타령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터에 나온 우리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늙은 군사가 내일 싸움에서는 승부와 관계없이 죽을 것이라며 걱정하는 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까마귀가 울고 날아갈 때 조조가 취응에 겨워 시를 한 수 읊고, 그 시를 들은 유복이라고 하는 조조의 부장이 있는데 그 시가 불길한 징조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조조가 취중에 그 부장을 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조는 이제 장수들을 취하며 싸울 준비를 합니다. 반드시 나는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장담을 하죠. 그때 주유는 조조의 진중을 살펴보고 저렇게 많은 군사들을 무찌르려면 그때 80만 대군이라 그래요. 근데 조금 부풀려서 100만 대병을 이끌고 그때 강동으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 많은 군사를 이기려면 불로 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화공책을 써가지고 한꺼번에 몰살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겨울이니까 불로 치려면 동남풍이 그 힘을 빌어야 되는데 동남풍이 없음을 주유가 탄식하는 대목, 이제 이 대목까지를 들으시겠는데요. 이 많은 대목의 사설을 다 제가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싸움 타령에 나오는 사설 몇 대목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싸움 타령에 보면은 스병간과 헌원씨, 여염제로 판천 싸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병간과는 창과 방패를 처음으로 만들어 쓴 그런 뜻이고요. 헌원씨, 이 헌원씨는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으로 성이 공손 또는 희성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헌원인데, 헌원이라는 언덕에 살았으므로 헌원씨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거 토지, 땅의 덕으로 임금이 되었으므로 땅의 누런 빛깔을 따서 황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헌원씨가 염제라고 하는 또 전설상의 제왕과 싸움을 하는데요. 염제는 신롱씨라고 하는데요. 성은 강씨고 화덕, 불의 덕으로 왕노릇을 해서 염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농사의 신이라고 해서 신롱씨라고도 하는데요. 처음으로
의학의 치료법을 알게 했고 보습과 쟁기를 만들어 밭가는 법을 가르쳐 농사의 신이라여 신롱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조와 양조의 신이라고도 하고 교육의 법을 가르쳐 처음으로 장사를 하는 법을 가르친 신이로도 알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코 복희씨하고 염제 신롱씨, 황제 혼원씨 이 세 사람을 일컬어 삼황이라고 합니다. 판천은 땅 이름인데요. 오늘날 하북성 탁록현 동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 오제봉기에 황제가 맹수들을 훈련시켜 염제와 판천에서 판천의 벌판에서 3번 싸움 끝에 뜻을 이루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사략에는 염제 신롱의 후손이 다스리던 세상이 쇠퇴하자 제후들이 서로 무력으로 침략하고 싸웠다. 이에 헌원이 몸소 방패와 창 같은 무기 쓰는 법을 익히고 자기를 따르고 받들지 않는 자들을 무력으로 토벌했다. 그래서 제후들이 모두 그에게 귀순하게 되었다. 그 다음 염제와 판천에 들여서 싸워 승리했다. 그래서 스병강가와 여염제전과 판천 이런 말들이 사기와 이 사략의 원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작대무 치우장난 사로잡힌 탕록싸움. 능작대무는 심한 한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뜻인데요. 치우장난, 치우가 난리를 일으켰다. 그래서 헌원 씨가 그런 치우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탕록이라는 곳에서 황제 헌원 씨가 염제와 판천에서 이겼는데 포악한 치우가 또다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치우가 능히 안개를 피워 요술을 부립니다. 앞이 안 보이죠. 그래서 그때 황제 헌원 씨가 수레 앞에 지남철을 이렇게 남쪽을 가리키는 철이죠. 요즘으로 하면 자석인데 지남철을 달아가지고 안개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을 이제 방향을 잡아가지고 탕록에서 치우를 사로잡아서 반란을 평정했다는 그런 중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대목으로 이제 싸움 타령 사설을 엮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싸움을 이야기하냐면 주나라 쇠한천지 분분하다 춘추 싸움. 주나라 왕조가 쇠하여 온 세상이 시끄러운 춘추 시대의 제후국들의 싸움입니다. 주나라는 중국 옛날 왕조로 섬서성에서 일어나 문왕 때 번역한 나라죠. 아들 무왕이 동방의 은나라를 처부수가 세워 호경이라는 곳에 도읍을 했습니다. 전국의 일족 공신의 식민 국가를 세워 지배하는 봉건 제도를 썼던 나라죠. 그래서 근데 기원전 770년 전에 만족의 침입을 피하여 동쪽의 나급, 지금의 낙양인데요. 나급으로 서울을 옮겼습니다. 이때 도읍을 옮기기 이전을 서주라고 하고 도읍을 옮긴 다음을 동주라고 이르죠. 그래서 동주 시대부터 공자가 지은 춘추 이 시기를 포함해서 주나라의 봉건 제도가 무너지고 제후가 번갈아 패권을 잡은 시대를 우리가 춘추 시대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제나라, 진나라, 초나라, 오나라, 올나라가 강한 나라들이었고요. 이때 이 진자는 그 진시황의 진자가 아니고 다른 진자입니다. 이때 진나라 대부인 한위조 3씨가 이 나라를 세 개로 분할해서 주나라 위어랑 23년에 진나라, 이때는 그 진시황의 진나라죠. 이때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할 때까지, 그러니까 다른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 아닌 다른 진나라가 한이조로 세 개로 나눠질 때부터 진시황이 통일할 때까지를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나라는 동주시대부터 낙양으로 서울을 옮긴 다음부터 제후 나라들의 발전에 눌려서 주나라 임금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 무력을 일삼는 작은 힘이 없는 나라로 이제 돼가지고 진시황의 진나라에게 망하죠. 그 주나라 쇠한천지 분분하다 춘추 싸움, 이제 그런 싸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복진왕 늙은 후에 투식상동 육국싸움. 위복진황, 이거는 이제 어떻게 풀이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위복이
벌을 주고 복 주는 임금의 권력 또는 한편으로는 은혜로 달래면서 위세로 누르는 것을 뜻하지 않을까 이렇게 주석가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일단 이 해석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의 진나라의 세력이 강해지자 한, 위, 연, 초, 제, 조나라라는 6나라가 합종책을 체결해 가지고 진시황의 진나라에 대응하죠. 그래서 진나라가 하남성 서쪽에 자리한 효산 함곡간 밖 산동 땅을 넘보지 못하다가 원교 근정책을 써가지고 누에가 뽕잎을 먹듯이 하나씩 갉아먹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이 천하를 통일하는 게 그냥 일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조금씩 한 나라씩 먹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식산동 육국싸움. 근데 이제 다른 창본에는 잠식산동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잠식은 누에가 뽕잎을 갉아먹듯이 이제 사기 진초지제 월표에 보니까 잠식 육국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나라 양공 때 흥기하여 문공과 목공 시기에 이름을 드러내고 흥공과 효공 이후 점차 관동 육국을 잠식하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진시황에 이르러 육국을 완전히 병합할 수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진시황이 통일할 때까지 그 싸움을 또 싸움 타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봉기제장 요란하다 8년 풍진 초한 싸움. 이것은 이제 그 초나라 황후와 한나라 유방에 8년 동안 벌였던 초한 싸움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이 사설에 보면은 태공 여우 잡히겄다 서북 대풍 수수 싸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태공은 한고조 유방의 아버지고 여우는 한고조 유방의 아내입니다. 근데 유방이 수수 싸움에서 항우에게 포위당한 적이 있었는데 때마침 서북풍이 크게 불어 낮이 반같이 되어 겨우 도망쳤는다. 태공과 여우, 이게 유방의 아버지와 아내가 항우에게 볼모로 잡힌 적이 있었는가 봐요. 이제 그 대목을 싸움 타령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수수 싸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사장님께서 아시면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상천하 하였구나 한유방 지혜 싸움. 마상천하가 마류에서 천하를 얻는다는 뜻인데요. 한유방이 결국 항우한테 줄곧 열세였잖아요. 근데 해야 싸움에서 한번 이김으로 해가지고 결국 천하를 통일합니다. 한나라 유방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여우들 혼이 없다. 항도령의 우벽 싸움. 항우 본기에 보면은, 사구 항우 본기에 보면은 내가 군사를 일으킨 일에 지금까지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내가 직접 싸운 것만 해도 70여 차례. 맞서면 격파하고 공격하면 모두 투항하였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질 사람이 아닌데 이제 항우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죠. 패한 적이 없었는데 이것은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싸움을 잘못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또 평가하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죽을 때까지 정신을 못 차렸지 않나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우와 유방의 그 초안 싸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또 싸움 타령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통일천하 은지할고 위안호 삼국 싸움, 동남풍이 훨훨 불며 위태롭다 적벽 싸움. 여기는 이제 아직 적벽 싸움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동남풍이 불어서 위태롭다 적벽 싸움 이런 노래를 하거든요. 이것을 이제 소설에서는 복선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암시하여 두는 일. 적벽 싸움은 아직 안 일어났는데 어떻게 알고 한 군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판소리에는 더러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성신태. 공성신태하고 싸움 타령 그만하고 공성신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한 군사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공을 이루어 명성을 얻고 난 다음에 지위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인데요. 이 공성신태란 말이 노자 도덕경 9장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부귀하면서도 교만하면 스스로 그 허물을 남기리라.
공이 이루어지면 몸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리이다. 거기에서 이제 공수신태라고 도덕경에 나오는데 거기서 살짝 숫자를 이룰성자로 바꿨는데 뜻은 똑같습니다. 공수신태를 공성신태. 이제 싸움 타전 그만하고 공성신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또 이렇게 말하는 군사가 나옵니다. 이제 이런 대목들을 이제 윤진철 명창님께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뭐 싸움 타령에 대한 굉장히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쭉 나열해서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적벽가도 그렇지만은 판소리에서 보면은 민중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심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심청가도 물론 이제 그 따지고 보면은 조금 이제 뭐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도 있기는 있겠지만은 정말 그 어촌 마을이 아닙니까? 황주 도화동 심학교 딸 그 시골에 있는 그 일반 평민의 물론 이제 몰락한 양반의 딸이긴 하지만은 그 딸이 사실은 심청가 사설에서 보면은 황제의 부인이 됩니다. 정실 부인이. 황후가 되죠. 왕비가 아닌 황후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것도 황성이에요, 황성. 예, 한양이 아니라. 중국의 황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중국과 동일시에 놓고 보는 그런 시각까지 보여주는 그런 것들과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서민이고 정말 일반 백성이 황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분의 상승을 통해서 일반 우리들이 꿈꿀 수 있는 정말 우리 부러워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도 희망을 가져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수군가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토끼를 중심으로 놓고 보느냐 별주부를 중심으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별주부를 놓고 따지면 정말 국가의 나라에 충성하고 임금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별주부의 그런 지극한 충성을 볼 수 있는데 토끼 입장으로 보면은 토끼는 우리 그 민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민중들이 어떤 기지를 발휘해서 정말 구사일장으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이겨내는 모습들이죠. 적벽가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 크나큰 대륙을 가지고 땅 따먹기 싸움이잖아요. 거기에 희생된 사람들은 일반 군사들이에요. 영문도 모르고 끌려 나와가지고 너 이리 와 하니까 끌려 나와가지고 전장터에 와가지고 영문도 모르고 죽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그런 아픔도 일맥상통하는 상황이기도 한데 영문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런 일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 그걸 통해서 그런 군사들의 서러움들, 이걸 통해서 우리 일반 민중들의 억울함들, 이런 것들을 대변해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판소리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정말 그 위정자들 앞에서도 군사서름 타령을 하고 그 다음에 군사 점거 대목을 하면서 조조를 희롱하고 조조를 아주 뭡니까 정말 조조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연출을 한단 말이죠. 그 양반들 앞에서 그건 민중들의 어떤 해방감들을 대신 서리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대목은 싸움 타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군사서름 타령이 굉장히 해학적이면서도 그런 중요한 맥락을 품고 있습니다. 저 앞에서부터 부모 생각, 부인 생각, 또 뭐 자식 생각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하려면 굉장히 기니까 다시 새장 가든 군사가 부인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는, 이건 정말 그 전쟁터에서 그 심각하고 그 애절함에서 굉장히
해학적이고 골계적인 어떤 그 재미를 줄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대목을부터 조금 해서 해보겠습니다. 또한군 사성 나서며 이에 네 사람 들어보니 나와 똑같은 연처지정이다 마나. 네 사람 들여놓고 내 사람 좀 들어보아라. 내 사람은 업문 찬주에도 없고 얘기 춘추에도 없고 군중에도 없는 별별 서름이다. 그 서름 대단하다. 어디 하야라 들어보야. 요 봐라 군사들아, 이 내 서름을 들어라. 나는 부모님의 덕택으로 17 장가들어 25 상처하고 35 간신히 구원하여 사유단야 보낸 후 태길 기별이 왔다고 일습기제 차례 적응 장풍은 내 비루 먹은 말고 이자수댁 조만야 곽도령 쌍을챙 공도령 안판남포 집안 용되는 등이 전동다리 깨수알비 외삼촌 상계그로 검은암소 완장기어 투덕투덕 건너갈지 사모품대 능란우삭 호기 있게 건너가 초대청 전환하고 대례청 대례하고 신부방으로 들어가 찻땀을 든든히 먹은 후 일나간지 해가 지니 저녁밥 가진 만상 싫도록 먹은 후 담배 한 대를 얼른 피고 가만히 앉았으니 왔다 우리 집 마누라가 들어오는데 없는지 살펴보니 명조가 퉁퉁 뜨고 영풍이 깃들었다. 상아 한 번 훑어보니 머리 우하완이요 몸에 난 원삼이라 외삼촌 땡처나무 내기 신부를 옹익하야 등밀거니 현밀거니 가자 어서 가자. 방으로 들어가 편풍띠에 앉혀놓고 내나가듯 다 나가고 신부 혼자 앉았기에 곰곰한 저 생각하니 옛 노인 허신 말씀 첫날 밤 신랑이 신부 손길을 먼저 잡으면은 공방수가 든다기로 놀래지 않게 뒤로 가만히 돌아가 신부 허리를 런지감고 화가는 상호를 번쩍 병풍을 걸어놓고 나도 헐헐벗은 겁나 야한데요. 우리 저 포도목 안고 청담을 허락했지. 뜻밖의 급한 난리 위국당 백성들하고 적벽강으로 싸운 거냐. 나오너라 부른 소리 산천이 진동하고 저기 있는 저 군사가 달려들어 군복을 입히거니 전립을 씌우거니 등 밀거니 옆 밀거니 덜 미치고 나올 적에 아따 우리 마누라가 첫날 밤 무삼정이 그다리 많이 들었느니 우르르 달려들어 내 그 손목 부여잡고 아이고 가고 나는 어쩌라고 이 지경이 웬일이요. 떨이 치고 나왔으나 언제 다시 고향에 돌아가. 그립던 날에 손길을 잡고 만단 정회를 풀어볼 거나. 아이고 서른요. 물 한 잔 먹고
울었으니까 술 한 잔 묵어야지. 여러 군사들이 이 말을 듣더니 네 사람 들어보니 위부모 보처자라 하였는디 부모 생각은 아니하고 차만 생각하는 것이 음남의 아들놈이라고. 이놈들은 hul김에 장막 밖으로 나가면서 저희놈들은 정남정녀 터프치기 아들놈인가. 또 한 군사 나오는디 키는 작달막하고 수염은 우무가사리 같고 코는 무덤같이 생긴 놈이 조그맣한 착도 하나를 들고 외치고 나오는디 호골제였다. 너의 올제 좁놈이라 너의 올제 좁놈이라 윗국자는 부르고 가라 그래도 있거니와 나마 하필이면 저 자리요 박양강 전도장녀로서 우리 모임이 군사대역 전장에 나왔다가 공명돈 못 이루고 속처럼 세게 돌아가면 부끄럽지 아니하뇨. 요내 심중 평생 소원 요하 삼척 드는 칼로와 양인 장수 머리를 쟁그런 청 비어들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부모 형제 처자 원손 원근 친척 반겨나와 반갑구나 반가워 전래전장 갔던 난군 사르니 반가워 서로 반길 적은 그 언니 좋더란 말이냐. 우지 말라면 우지 마 우지 마라 우지를 마라 군사들아 우지 마라. 여러 군사들이 이 말 듣더니 덕불장군이로구나. 너 혼자 충신이라 너 진정 그럴진데 항도령이라 불러주마. 또 한 군사 썩 나서며 이 사람들아 우리가 전장에 나왔으니 엠마이 좀 울고 싸움 탈행이나 좀 못하 들어오소. 방금 설명 들었던 대목입니다. 싸움 탈행을 하는디 서병관과 헌논시 여염제로 판천 싸움 능작대무 치우장난 사로잡힌 당록 싸움 주나라 세안천기 분분하다 춘추 싸움 위복진화 늙은 후 투식 산동 육국 싸움 봉기지장 요란하다 발연 풍진 초안 싸움 대공여우 잡히겠다 서북 대통해수 싸움 마상천하 하였구나 헌방의 지혜 싸움 70여 후들 hon이 없다 항도령 벽싸움 통일전화 언제 헐고 위안 삼국싸움 동남풍에 화를 불며 이태롭다 적벽싸움 공성신태 강고지고 야사라 싸움 타령 가슴 끔쩍히 맥힌다. 예,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전장에서 그 수많은 군사들의 죽음을 예견하는 미리
예견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본인들의 어떤 그 예언과 같은 죽음을 목전에 둔 그 군사들의 어떤 불안함들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늙은 군사와 이 말 듣더니 탄식하여 하는 말이 옳더니라 옳더니라 너희들 아직 술잔이나 먹고 재단 괴담 장담 취담 허건이 완병일 대전시설을 제 승부를 이해할 소냐 유능제가 이와 강릉제약이라 범가의 증언이요 흥망성쇠 제도이라 이번 싸움 승부가 익사행사 급사 몰사 화산 멸사를 헐증 놈들 견디어 보아라. 여러 군사들이 이 말 듣고 회심 걱정할 적에 떴다 보아라. 저건 마이기 활명심심야응 강천을 모르 쓰고 공중을 오피 떠서 아우 까르르르르르 울고 가니 조조 듣고 물어와 저가마기 연하명고 좌우다발 현월명의시 처녀하야 남천은 또 운하니다. 저요 지형이 도도하야 글지형을 봤으되 월명성이 오자이기 남비허니 요수 삼잡은 무지가 이로다. 저가마기 우리 진중 바라보고 울고 가니 어떻다이르리요. 제장중 유복이 여짜오되 월명성이 오작이 남비하고 요수삼잡무지가 이난 곡조는 임진시 불길지조로 소이다. 저저 듣고 화를 내요 요설이라. 집탈하고 치중에 살려니 근들한 입을 쌍으랴. 자 이기루 수군 도동목의 우금 연세 전선 필세하고 지길임병체 저월세 조정루선은 높이 앉아 소륙제장 오색기오를 분발할세 수진 중협청 목의 우구이며 천협청 장압이며 좌협청 문빙이요 우협청 요통이며 후협청 여건이요 수진전사파 서황이며 자사파 악진이요 우사파 하우연이며 후사파 이견이요 수륙 응접사 하우돈 총이며 호의사 허정 장요라 수진 발방월 단기정차 이천금고 목신 경기 가선여마 견적 생선 동주 공명소 도적 중앙 군기관 저 호덕기가 육진의 본부원에
유유 소설하며 가위소시하며 시어 청녀라 가증녀 달을 대며 적부를 긋고 일각대 정계하여 불호 참전 모두와라 가흥선의 비례전선 풍범으로 연선 병지같이 왕래하니 초조창대상은 높이 앉아 연습을 관망하고 심중의 대하야 방사원의 연한 계책 신중의 자랑하니 전국이 여짜오되 만일 불로 치올진데 어찌 되야오리까 초조하고 하공은 바람을 빙자하나 동설서북 풍의 동남풍이 있을 소냐 적지는 남진이요 내지는 북진이 만일 불로 치량이면 저희진이 먼저 탈 것이니 반드시 승차벌명법이다 소력군 정도나야 싸움을 제초가야 위대오 나라 주유는 신세를 살펴보니 광풍이 호르게 하야 조체 환기난 강중욱 떨어진 오진 깃발은 주면상을 치고 가니 화공할 징조로 돼 동남풍 없었으니 욕판 무게하야 한 소리 크게 외고 토요일에 가련도다 주도독의 신명이 점점지 다 누워 일지 못한거라 공명이 자청하고 효조팽을 볼지 양약을 먹일지라 가만히 16자 글을 써서 주유를 주니 그 글에 허였으되 욕파 조공이넷 의용하공이니 만사구비어대흥 동남풍이라 허였거나 주유철을 간시와 바람은 천지 좋아오니 어찌 인력으로 허우니까 공명이 여짜오되 모산한 죄인이요 성산한 제천이라 나할 일만 다하고는 천이야 어찌하고니까 남병산 한 번 올라 바람을 피우리다 이제 한 대목 남았습니다. 들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제가 우리 학회 분들하고 늘 말씀드릴 때마다 그 런던에 가면은 오페라 유령 전용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귀한 이런 우리 전통 문화 또 그걸 전수하고 이어가고 계시는 이런 힘들게 보존을 위해서 또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은 결국은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고 또 국가가 나서서 좀 더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화순군에게 먼저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아낌없는 지원과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학회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역할 가운데 하나는 화순과 적벽시와의 자매 결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상호 교류를 통한 공연 뭐 중국의 그 공연도 들어오게 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순 적벽이 중국 적벽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예. 중국 적벽 가서 보시면 별 볼 일 없어요. 재미없습니다. 근데 그 주변을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적벽 대전에 맞춰가지고 전시관이며 뭐 조성하는 거 하나하나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서로 교류를 통해가지고 배울 건 배우고 따올 건 따와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게 좀 쉽게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사설에 관한 쉬운 해설 또 그리고 우리 판소리 사설을 다른 나라 말로 바꾸는 적극적인 작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 여러분들 뭐 오페라 아시고 가서 보세요. 돈 수십만 원씩 내고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고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판소리 사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 있는 사설은 대단히 수준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명창께서 말씀하셨던 심청가 보면은 대목 심청가는 배경 자체가 중국입니다. 첫 장면부터가. 그런 점은 적극적으로 중국 사람들에게 홍보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심청가의 출발점을
되는 중국의 유명한 뭐 상광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정호매 이런 백그라운드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영상과 더불어서 같이 소리를 하면서 한번 보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전부 다 이게 기록으로 남고 또 소리로 남기 때문에 아마 화순군에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대목은 화용도에서 관우가 조조를 살려주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 대목이 굉장히 재밌고 좋습니다. 조조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하게 남아있고 또 관우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한 장면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우리 송재익 선생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세 번째 들어보실 장면은 화용도에서 관우가 조조를 살려주는 대목인데요. 옛날에 그 적벽가라고 안 하고 화용도 타령이라고 했다 그래요. 이제 왜 화용도 타령이라고 했는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화용도에서 관우가 조조를 살려주는 장면을 가장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제 이제 네. 죄송합니다. 네. 그게 이제 이제 일제시대 이전 조선 말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전에 불려졌던 많은 적벽가가 민적벽가라고 해가지고 앞에 상고처려하고 앞에 부분들을 하지 않고 뒤에 적벽대전에서 시작해가지고 조조가 화용도로 이렇게 도망가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대목까지를 주로 불렀기 때문에 화용도 타령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했었어요. 예. 이제 그 후로 이렇게 앞에 부분 상고처려들이 계속 붙어 나오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적벽가가 맨 끝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관우가 조조를 살려주는 그 어진 덕을 칭송하면서 적벽가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화용도에서 관우가 조조를 살려주는 그 장면을 높이 평가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적벽가를 이제 부르는 이제 소리꾼들이 많이 있는데 그 화용도 대목은 완창을 해야만 좀 들을 수 있어요. 사실 그 뭐 15분, 20분 짧은 공연에 이 화용도 대목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 눈대목이라 해가지고 뭐 자룡할 쏘는 대목이나 적벽강에 불지른 대목이나 좀 이런 눈대목을 하려고 하지. 명창들이나 소리꾼들이 이런 화용도 대목은 이렇게 이런 공연 무대에서는 잘 안 부르거든요. 그래서 적벽가 완창이나 가야지 이 대목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귀한 대목을 윤진철 명창님으로부터 우리가 또 오늘 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거기 이제 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이제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서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조조가 관우에게 이제 빌면서 천흉 같은 흉노로 돼 백등 7일 지휘하여 한고조를 살리시고, 흉노가 백등이라는 곳에서 이래 동안 한고조 유방을 포위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한고조 유방이 풀려나는 대목인데요. 흉노도 한고조를 풀어줬듯이 관우 장군도 나 조조를 살려달라 이렇게 이제 비는 대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백지신 예양이도 조양자를 살해코조 변형으로 협비수하고 궁중도축하였더니 조양자 어진 마음이라 이르시고 오근피지하였으니 이제 진나라 사람 예양이가 자기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예우해준 지백의 육경의 하나인 지씨 양자 수녀를 섬겼는데요. 이 지백이 조양자에게 죽음을 당했죠. 그때 조양자가 이 지백한테 얼마나 이제 원한이 쌓였으면 조양자 두개골에 오치를 해가지고 술장으로 썼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지백. 조양자가 지백의 지백의 두개골에 오치를 해가지고 술장으로 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강으로 썼다는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더 이제 심하게는 병기로 썼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만큼 그 원한이 사무쳤죠. 근데 이제 그런 자기 주군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을 때 예양이가 유명한 말을 남기죠.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죽고 여자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하여 단장을 한다. 그래서 나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름도 바꾸고 죄인의 무리에 숨을 숨기고 이제 조양자 궁전으로 들어가서 변소의 벽을 바르는 일을 합니다. 궁중도측. 그래가지고 비수를 품에 품고 협비수하고 조양자를 찔러 죽일 기회를 엿보죠. 근데 조양자가 변소에 갔는데 가슴이 두근거려 변소의 벽을 바르고 있는 죄수를 잡아다 신문해 보니 예양인 거죠. 자기가 죽였던 지백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좌우 사람들이 이제 예양을 죽이려고 하니까 조양자가 후계자도 없이 죽은 지백에게 신하로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니까 예양은 의인이다. 죽이지 마라. 나만 주의해서 그를 피하면 된다. 나만 피하면 된다. 옥은 피지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살려줍니다. 근데 결국은 또 이제 복수를 도모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죽죠. 그래서 옷이라도 자르게 해달라 해가지고 조양제 옷을 이제 세동강 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객열전에 나온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조조가 조양자가 예양을 살려주었듯이 관우 장군도 옛 정을 보아서 나를 살려달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관우가 이때 조조를 나무라고 꾸짖죠. 누세한록 지신으로 능상급하 불륜함을 일통천하 삼분함도 널로하여 정립하고 기린각 충의인도 널로하여 망신하니 너는 대대로 한나라의 복록을 받아온 한나라의 신하로 윗사람을 깔보고 아랫사람에게 겁을 주어 복종시키는 윤리에 어긋나는 짓을 했다. 하나로 통일되었던 천하가 셋으로 나누어서 솥발이 세 개이죠. 이 솥발처럼 겨누고 이렇게 수선스럽게 된 것도 다 너 때문이다. 또 기린각에 새겨놓은 충성스럽고 의로운 사람도 너 때문에 헐고 부서졌다. 그러니까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관우가 조조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이제 조조가 애연히 또 빌죠. 그 장군님이 타신 적토마 또 청룡도를 내가 드리고 그 칼의 죽삽기가 얼마나 원통하냐. 또 잘 모르겠는데요. 그 다른 바디 사설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청룡도를 내가 드렸는데 그 칼이 내가 죽기는 원통하지 않냐. 근데 사실 그거는 좀 적벽가에서 극적으로 꾸미기에 조금 바꾼 거예요. 청룡도는 관우가 만들었는데 적토마는 이제 조조가 관우에게 선물로 줬죠. 여포가 쓰던 적토마를 줬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조금 과장해서 이제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우가 조조에게 이제 지난날 입었던 은혜를 생각해서 조조를 살려주면서 적벽가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늠름한 장수는 한수정후 관우 장군이 아신가 하면서 적벽가가 마무리됩니다. 이 대목을 이제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길어요. 겁나게. 네. 설찬이 길고요. 무지하게 힘든데요. 그러니까 적벽가가 처음부터 이 상고처리부터 시작해서 쭉 가면은 이제 3시간이 걸리거든요. 3시간이 걸리는데 재밌는 게 이 심청가나 춘향가나 뭐 이렇게 흥보가나 이렇게 보면은 다 남자들이 다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도 나오고 어른들도 나오고 할머니도 나오고 할아버지도 나오고 하여튼 인간들이 다 나오잖아요. 적벽가는 남자들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다 잠수들부터 시작하고 싸우는 사람들만 전쟁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싸우려고 하는데 맨 이제 그 군사도 우는 거 빼놓고는 그것도 남자들이 다 울잖아요. 훌쩍훌쩍 울지 않죠.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죠? 예. 네. 그런데 맨 마지막까지 힘들게. 조조가 그냥 대충 그 간사하게 빌면은 살려주겠어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진실로 빌어야 그 관원장이 살려주겠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조조의 그런 그 진심 어린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거느린 휘하 장주들 모두 이렇게 살려서 가기 위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비는 대목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공연을 했었는데 문화재 공개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 대목을 했는데 아는 지인분이 전화가 가지고 어이 동생 나 같아도 조조가 그렇게 빌면 살려주겠대. 그렇게 진심으로 빌는데 안 살려줄 사람이 어디 있겠던가. 다 대단하시. 근데 오늘 이것이 지금 또 이렇게 나 겁나서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또 제가 틀릴 수 있어요, 진짜. 왜냐면은 제가 잔소리가 좀 많아지는데 관공이 대노할 관공이 인우하여 호의로 답하시되 관공이 답하시되 관공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조조가 아이고 장군님이 수십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를 잘못해버리면은 장군님을 음을 내려버리면은 엉뚱한 데로 가거나 장군님을 올려버리면은 음의 흐름이 있어가지고 가사 내용이 계속 따라붙거든요. 근데 하나가 틀어져 버리면은 아이고 장군님 다시 동청해야 되는데 장군님 한 말씀만 이렇게 가버려요.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사람 환장할 일이에요 이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든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숨을 제대로 못 쉬게끔 만들면서 온 오장육부를 다 긁어내가지고 소리를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적벽가입니다. 그래서 3시간 소리를 하게 되면은 웬만한 공력으로는 할 수 없는 소리가 이 적벽가입니다. 창간이 녹습니다. 녹아요. 우리 명창님 환장하게 박수 좀. 근데 이것을 하려면 앞에 무엇을 하나를 붙여서 가야 이것이 그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또 잔소리를 하는데 그 중머리라고 하는 또박또박 가는 이 중머리 장단으로 한 15분 동안을 계속 해야 돼요. 조조가 탄식하다 또 히히 하하 대서니 중관이 겁을 내요. 승상님 큰일 났소. 웃으시면 꼭꼭 복병이니 어쩌자고 웃나니까. 정욱이 하는 말이 여봐라 제장들아 모두 조심들어야라. 승상이 웃으셨다. 글쎄 얘들아 웃음 많이 날까 보냐. 주유 제갈량을 니다려 모사라 읊고 이런 곳에 복병하여 두었으면 초조 말고 매조라도 살아가겠느냐. 이 머리 지든 받은 내 곳소리가 꾸 정국이 혼겁하여 승상님 이게 무슨 소리요. 얘들 겁도 많다. 이곳에 명산절이 있어 사시공양 큰 목소리다. 마한앞 천봉 사이로 검극이 뾰쪽 대풍이 일어나 깃발이 펄펄 정우 방색을 저편에서 우편에서 안산 후면에서 조조 그제야 겁을 내요. 아이고 내 사냥 났나보다. 무수관 천병만마 물밀듯이 들어온다. 둥객 차르르르 띠떼 정무기 정신 차려 기세를 살펴보니 대원수 황봉 3군 대병이라. 뚜렷이 생겼난데 승상님 어서
대원 없이 웃음 일나 웃으시오. 얘 비수 말고 오른 장수 살펴보아라. 전우좌우 살펴보니 정도끼를 버렸난디 정도왕상 홍문안산 기장남 농강남 사각 홍초남 문안산 정령 동남각 서남간 남초 항문안산 배구 동북강 북서각 흑초 영북동각 서북각 홍신 백신 항신 정신 흑신 표비 금공안상 호초안상 낭안상 적안상 발해안상 세악도상 고두상 기피두상 굴로 진열루상 제마 독존 이혼하노 진명그당 부학 부상으로 둥개 자르르르 버린 그동 기치 창검은 일광을 기롱모공 내고 함성은 전기를 움직인다. 한장수 나오는 늠름하다 주완봉목 삼각수 거사리고 쌍봉투구 청룡도 비껴들고 이놈 조조야 호통이 조조 정신없어 여봐라 정우가 천우 건강이 서리 같고 좌우 복병이 검 같으니 오른 장수 개맥이냐. 재단이 여자오대 기색은 홍색이요 풍신은 인우원이 간공일시 적시요 관공이면 내 더욱 어찌 살아가리. 욕태 묻혀요 욕 탈무게라 너희들 죽기로서 대적이라 하여 보아라. 재단이 여자고대 강공은 높은 용맹 호통소리 한 번 나면 기는 짐 생갈 수 없고 검강이 번뜩 터면 나는 새도 떨어지니 적수 단검으로 오간 참장 얕은 수단 독이 막히지 너였으니 어찌 당정오리까. 전후 좌우 복병이었고 친태유곡이옵니다. 천일 승상께서는 관공에게 깊은 은혜 있사오니 극진비로 없소서. 벌써부터 기력이 딸리네. 초조할 일 없이 필차로 들어가는디 그 정상이 비참하기 짝이 없겠다. 투구번석 땅은 옥곡 갑옷 벗어 말이 꼭 정검은 빼이어서 땅을 찌르고 대한머리 고초상툭 가는 목을 움츠리고 간교한 웃음으로 복배우며 들어가 장군 본기 정연터니 기체무량 하시니까 관공이 호통모욕 이런 목누에 갈받아라. 저도 깜짝 놀래. 아이고 장군님 한 말씀만 듣조시오. 청명한사 존맹덕은 천자의 명을 받아 만군을 거느리고 분문천하 봉기기장 낱낱이 항복받아 충공을 이루려고 장돌 신라의 전열 없이 추야장들을 없다가
오저 배를 만나 대군을 몰사로 저수산 험한 길을 갈 길이 막연히 살려보내 주옵소서. 황공이 인우하야 호의로 답하시되 너는 한나라 적신이요 나는 한나라 의장이라 도를 보고 놓겠느냐. 옥느령 갈바들아. 아이고 장군님 장군님 다시 통촉하옵소서. 옛일을 모르시오. 천흉 같은 흉노로 된 백등치리로여 한고조를 살리시고 시백지신 애양이도 조양자를 사백고지의 변형으로 햇비우고 궁중도청을 허였거든. 조양자 어진 마음이라 이르시고 오금피지 허였으니 장군 선심 깊은 정기 소장을 살리시고 상가에 피하소서. 관공이 대노와 네 말이 간사하다. 예양은 의인이오. 한고조는 천중대인이라 일편그리 허구니와 네 죄를 자신이 모르느냐. 능세한록지신으로 능상고막 불륜하문 일통천하 삼부남독 노로하여 정리보고 기린강 중의인도 노로하여 망신하니 너 죽어 마땅하다. 잔말 말고 시수어라. 아이고 장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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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하신 장군님 천사를 잊으니까 황건적 배를 만나 토원 형제 분산하여 그 줄을 모르실지 내 나라로 모셔드려 미부인 간부인 별방지여 추석 출발 폭량오고 장군 위로 극진을 쟁 3일에 소연하고 5일에 대연하며 민 30명씩 곤란해요. 색깔아치레고 야 보첩 조선지를 별방으로 들였더니 한 말씀 간사타고 정용도로 배이신 듯 무슨 말을 하더니까
상마할 때 금일천냥 하마할 때 은일천냥 말로 되어 들었네라 지난 일은 생각하여 장명을 살리고 관공이 또 다마시네 네 그때 너 그 나라 갔을 적에 하부 대장 안량문주 기릉의 상부 기록 네 나라 수다 명장 모두 다 죽거나 내려서 자청하고 분을 생각하여 단건 필마로 전장에 나갈 적은 그때 선수 술을 부어 내게 올리거나 공이 없이 그 술 먹기 천명이 당찬기로 잔을 잠시 머물러 놓고 날랜 장수 안량문축 일하면 배를 원너 진으로 돌아오니 네가 그제 술을 들고 나오기만 기다리되 술이 식지 아니하여 적장 혼급 중어 백만위전 너라였고 벽산도 천리 땅 네 일전에 다사 미안 책에 기록하였으니 그네 갚으니라 내 길이 종급하니 어서 목눈에 갈바더라 표적 깜짝 놀라 목을 딱 멈추니 관공이 비긋이 웃으시며 쪽박을 쓰고 벼락을 피할 망정 네 옷깃으로 내 칼을 어이바우랴 아이고 장군님 초행로수가 없다가 조풍할까 조서바오니 장군은 가까이 서지 마옵소서 네 날과 유정타 하면서 어찌 가까이 못 서게 하느냐 장군님은 유정하오나 청룡도는 무정지물이니 고의를 빌까 염려로 소이다 영풍헌신 관공님은 대기로서 살려주옵소서 전하득실은 제차이요 조주 생사는 제장군이 온지 제발 턱부를 살려주옵소서 쓰신 투구 입으신 갑옷 청룡도와 타신 말은 소장에 들여놨니 그 칼로 이 몸 죽기는 그 아니원 통하오 제발을 뿌르 살려주소서 관공이 또 호의로 답하시되 내가 너를 잡은다고
훌륭 다짐하였으니 너놓고 나 죽기는 그 아니 전락하냐. 주주다시 목지어요. 아이고 장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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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님. 장군님 유현주와 공명선생은 장군님을 믿삽기를 오른팔로 여기는데 초계 같은 이 몸조조 아니 이자복 바치기로 의유를 시행으리까 옛날 유공지사 차태유자 두 사람을 생각해요 찬명 살려주소서. 수다 장조리 모두 다 구로업지요 장군님 덕행으로 우리 승상 살려주시면 여산 여행 깊은 은혜 전축 만세를 하오리다. 수만 창졸들이 모두 다 구롭지요 전통을 하는구나. 황공의 어진 마음 조조를 쾌히 놓아주고 중구는 하사너라 회마하야 돌아와 공명께 복지주할 용렬한 관모는 조조를 잡고도 도로 놓았사오니 의율 시행하옵소서. 자, 다 끝났어 이제. 공명이 나려와 손을 잡고 회답하되 조조는 죽일 사람이 아닌 고로 장군을 보냈으니 그 일을 리알리요. 세인이 노래하되 제갈 양근 칠종 칠금하고 연인 장익덕은 의성은 말하고 관공은 화용도 좁은 길 조맹덕을 사람마다가 전고는 없는 맛 대장군은 한수 정우 관공이라 그만 더지를 더지. 우리 고수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직 손바닥 힘 남아 계시죠? 한 번 더. 뭐 세상에 둘도 없는 공연을 보셨습니다. 예. 그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더 해야죠, 그죠? 좀 더 다듬어서 설명도 좀 다듬고 좀 더 좋은 조건 하에서 다시 모시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